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밤 11시 27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죄를 지었고 그 뒤에 아주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체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가지고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경호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저항하는 것을 본 그 지지자들은 용기 100배를 했겠죠.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안전하다. 우리를 누가 잡아가겠느냐 해가지고 어제 그런 기고만장한 폭동을 일으켰다가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지금도 선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선동된 아마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와 가슴에 망상을 품고 살아가니까 주변 인물들에게 또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 이만저만한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보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해서 분열되고 망가지고 쪼그라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정선거 음모의 괴수 역할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습격했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장면을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지금은 보수가 욕을 먹고 있지만은 한때 보수가 달라졌다 하는 평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 전당대회에서 30대 이준석 씨를 대표로 선출한 겁니다.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달라 보였고 그 달라 보이니까 윤석열 씨가 독자 출마를 포기하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그 이듬해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또는 견제하기도 하고 또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전략, 즉 세대 포위론과 이 지나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을 적절하게 선거 전략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도록 만든, 그랬다가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이기도록 한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내면서 배신감을 느낀 젊은 층, 중도층이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고 나갔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총선에서 패배가 있었습니다. 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읽어보면은 아주 고심해서 쓴 글이란 걸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우선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영향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에 휘둘린 것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하게도 길이 아니었음에도 그 길이 있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돈은 벌었겠지만 이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습니다.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축해 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엄에 폭력에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 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합니까? 이준석 의원은 보수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나는 보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보수의 혁신 또는 보수가 침몰할 때 구명정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양당의 정치를 검투사 정치라고 비꼬면서 그것을 탈피하는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화교체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계엄에 폭력에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 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징하는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헌법 파괴, 그리고 체포영장에 불응한 이 법에 대한 도전, 세 번째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거짓말, 이런 윤석열을 보수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죠. 역사의 패배자입니다. 윤석열은 역사의 패배자입니다. 역사의 패배자 앞에 줄을 서면은 그런 보수는 100년, 1000년이 되어도 다시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를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수 혁신 또는 보수의 구명정이라고 하는 이준석 의원이 좋은 어떤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조기 대선에서 하나의 중요한 선거의 주제로 떠오르고 그걸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이런 비전너리의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격투를 한 사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래도 요 정도로 지금 제어가 되고 있는 것은 이준석 덕분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1월 2일에도 이런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입니다. 3월 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 나가도 됩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이 2022년 7월 29일 그때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던 상황에 쓴 글이야말로 아주 역사적 글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근데 결국 되돌아가고 말았어요. 이준석을 쫓아내니까 지난 총선에 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의 몰락이 왔던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활용했을 때 이겼고 이준석을 버렸을 때 졌습니다. 그 키워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준석 대표가 막아서 국민의힘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화벽 역할을 했을 때 국민의힘은 두 차례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윤석열 부부와 친해져가지고 이준석을 씹고하다가 이준석을 쫓아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그 머리에 망령이 들어가가지고 발작하듯이 계엄 선포를 했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삼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의 운명적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극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은 몰락하고 이준석은 아직도 이제 만 40세로서 적어도 30년, 40년 더 정치를 할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역사의 패배자가 되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신 40대 기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국제 위기 속의 국가 생존 전략을 테마로 들고 나와서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일으킬지 구경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이란 정치 천재를 가지는 것은 훌륭한 가수를 가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